돈의 주식사냥, 우주사냥의 이해곤입니다. 자, 오늘 12월 9일이고요. 오늘도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죠. 코스피도 2% 넘게, 코스닥은 거의 5% 수준의 하락을 했습니다.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, 사실 2004년도, 2016년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탄핵 정국이 세 번이 있었는데, 사실 뭐 이 뉴스 기사 나왔듯이 뉴스원에서 뉴스 기사를 하나 냈어요. 탄핵 전국 당시 코스피 추이라고 해가지고 냈는데, 일단은 사실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탄핵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의미는 없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.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물론 2016년도 때는 이제 사드 이제 보복으로 인해서 약간 경기가 좀 쉽지 않았던 상황들, 대중관계가 악화된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2004년도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경기가 회복돼, 특히 조선 업종이 회복이 되는, 또 중국 관련주도 살아나기 시작했고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았어요. 그 다음에 2016년도에도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훈풍이 불었고 우리나라는 대신에 이제 그런 그 사드 보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중관계가 악화가 돼서 리스크가 있었지만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가 올라갔어요. 근데 지금은 탄핵안이 사실 그러니까 발의가 됐고 찬성이 돼서 윤석열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특히나 트럼프발 그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또 하나의 정치적 불확실성,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단기간에 이것이 회복이 될 것이며 내수가 살아날 것이며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증시의 이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증시의 반등을 꾀하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.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때는 그래도 경기가 그래도 좋았다 이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죠. 내수도 굉장히 안 좋고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나마 증시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추구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. 첫 번째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. 환율이 1450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들. 그쵸?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. 수급은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. 이거는 방어적 성격이 강해요. 그러니까 아무리 기관이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때다고 다 팔아버리면 또 한 번의 하방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은 전저점 이탈했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많이 무너졌고 외국인들이 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갈 수 있거든요.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못해도 최소 뭐 8천억에서 1조 정도 그 정도는 매수를 해줘야 돼요. 선물이든 현물이든.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기미도 없고 어 한편으로는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. 개인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신뢰도도 잃었고 그 다음에 이 반대 매매, 신용 반대 매매로 인한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환율이 안정세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수급이 기간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도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1조 정도 들어와야 된다. 근데 아직까지 그 기미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.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이 신인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죠. 그래서 고드만삭스도 그렇고 굉장히 해외 유명 투자 증권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 대해서 약간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, 그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,
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고, 일단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많이 나간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뭐 좋은 흐름일 수 있어요. 왜냐면 신용이 좀 빠져나가야지 그 자리 수급을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지금으로서는 워낙에 심리적으로 많이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절대로 무리한 매매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다만 우리가 굳이 매매를 하자고 한다면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정말 분할 매수, 정말 소극적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. 오히려 저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, 그러니까 조금씩이죠.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, 지수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전저점이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수급이 좀 악화가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압박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번 주가 최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일단은.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탄핵에 대한 표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또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고, 안 된다 그러면 또 이게 조금 더 지지부진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번 주를 잘 넘기는 상황들. 그래서 뭐 지금은 관망에 대한 부분들. 근데 내가 장기적 투자를 할 거다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세트리온이나 삼바 이런 것들 차라리 한 주씩 뭐 10만 원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. 시장에 대해 강한 종목은 정치 테마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시는 게 맞다. 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이라고 하면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뭔가 이제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.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튀어 오를 때 잘 매도하고 나오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, 절대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대형주 그냥 이 가급적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들을 차라리 조금씩 분할매수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. 바이오, 제약바이오는 세트리온, 삼바 이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. 그래서 보시고 절대로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관망하는 전략을 쓰는 게 좋겠다.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어렵지만 우리가 환율, 그다음에 수급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.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